통찰과 의미 발견입니다. 통찰과 의미 발견. 이런 우리에다가 쇠창살로 된 우리에다가 침팬지를 넣어두고 침팬지 손이 닿지 않는 그 우리 바깥쪽에다가 바나나, 침팬지가 아주 좋아하는 바나나를 놔뒀어요. 자, 이 침팬지의 반응을 우리가 관찰해 봅시다. 침팬지는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손을 뻗어서 그걸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침팬지가 손이 안 닿죠? 손이 안 닿으니까 침팬지는 다시 손을 집어넣고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침팬지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봐요. 아주 애처로운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뭐라고 지금 보내고 있죠, 신호를? 바나나 좀 달라고 하는데 사람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나요? 막대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막대기가. 순간적으로 침팬지는 그 막대기를 잡고 당깁니다. 뭐 생각했을까요? 생각한 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아주 즉각적인 반응으로 그걸 막대기를 위해서 바나나를 당깁니다. 그래서 그 바나나를 아주 맛있게 먹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통찰은 금방 이 침팬지가 막대기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즉각적이고 분명한 지각을 통해서 땡겨온 거예요. 즉각적이고 분명한 지각. 즉각적이고 분명한 지각. 그것에 의해서 자기는 맛있는 바나나를 먹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의 이 통찰이라는 것은 통찰은 아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건 어떤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분명한 어떤 지각이나 이해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그거는 그 사람 보고 통찰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사회의 어떤 현상을 보고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그리고 즉각적인 어떤 그런 지각 이해를 통해서 뭔가 대응하고 반응한다면 그걸 그냥 통찰력이 있다.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가 이제 살기가 좀 괜찮아지니까 이 자녀들 성장하는 부분에서 참 부모님들이 관심이 많다. 사회 현상을 딱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통찰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통찰. 왜냐면 이 전체를 보면서 거기에 어떤 핵심적인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뭐냐면 그래. 사람들이 대부분 요즘 젊은 친구들이 키가 큰 남녀를 선호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니까 어떤 연구 결과에 보니까 키가 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비율이 더 높아지더라. 그러면 키 큰 것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행복을 느끼는 데 성취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면 부모들은 아이들의 키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럼 아이들 키 크는 데 있어서 이러한 어떤 운동 프로그램과 이러한 어떤 영양 프로그램과 이러한 어떤 생활 습관들 프로그램을 내가 이렇게 세팅해서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서 제시해 준다면 이건 선택될 것이다 라고 해서 어떤 상품을 만들어낸다면 이 사람이 지금 그 했는 게 뭔가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그렇구나라고 일반적으로 봤던 걸 이 사람은 그 순간 짧은 순간에 즉각적이고 분명한 지각을 한 거예요. 분명한 이해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핵심을 딱 가지고 사업 아이템으로 만들었다면 이걸 우리는 뭐라? 통찰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통찰력이라고. 100명이 있는데 이 100명 속에서 다 100명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 100명이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속에서 가장 뛰어난 한 사람이 저 사람은 뭔가가 차이가 있고 저 사람이 가진 자원이 이렇게 있고 하고 한다면 전체 속에서 한 부분을 꿰뚫어 봤잖아. 꿰뚫어 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내가 결정을 하거나 판단을 했다면 이것도 전체 속에서 하나의 뭔가 잡아냈으니까 통찰력이다.
통찰력. 요즘 여러분들 주변에 없어진 학원들이 많죠. 미술 학원도 많이 없어지고 음악 학원도 많이 없어지고 또 옛날에 타자 학원도 있었어요. 타자 학원. 부기 학원도 있었고 대부분 없어졌죠. 근데 또 한 개 없어진 게 있잖아요. 주판 학원도 있었죠. 옛날에. 스피치. 옛날에는 스피치라고 하지 않고 웅변 학원. 웅변 학원이 동네마다 다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 다 없어졌죠. 그럼 이런 어떤 현상을 보고 뭐냐면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리더들이 대부분 뭐가 뛰어난가요? 통찰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런 걸 보고 통찰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없어졌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는 건데 그 현상을 보고 뭔가를 찾아낼 수 있다면 뭔가를 짚어낼 수 있다면 그게 통찰력이죠. 그걸 미래에 어떤 뭔가를 연결시켜낼 수 있는 전체성을 가진다면 그게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스피치한 욕구는 많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웅변 학원을 차려놓다 보니까 웅변 학원은 잘 안 돼. 된다면 계속 했겠죠. 왜 안 되는가? 과거에는 과음질하고 소리 많이 내는 게 최고였는데 지금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일상적인 대화하는 이런 능력들이 더 중요한 시대거든. 그렇다면 저 웅변 학원 대신에 밑 기저에 깔려있는 이러한 수요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만약에 스피치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 교육 시스템, 상품을 만들어낸다면 이건 분명히 성공한다. 라고 해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뭔가 추진해 나간다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통찰력이라고 한다. 통찰. 이해됐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심리적인 부분에서 이 통찰은 왜 중요한가? 통찰을 통해서 뭐를 알고자 하는 겁니까? 현재 상황을 알아차림을 얻는다. 현재 상황에 대한 알아차림. 통찰을 하지 못한다면 나는 부분적으로 봐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현재 상황을 내가 알아차리거나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통찰은 그만 중요하다. 대부분 이제 심리적인 문제를 가진 내담자들은 자기 상실을 많이 겪고 있죠. 자기 상실을 겪고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알아차림과 접촉이 결여되어 있고 다른 사람과 환경과의 알아차림과도 차단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내담자는 대부분 자신의 어떤 이런 사고나 감정이나 어떤 판단, 행동들이 어디에 바탕을 해서 이루어지나요? 과거의 학습과 경험,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과거의 기억으로 가지고 현재 상황을 모든 걸 바라보고 판단하니까 무엇을 만날 수가 없나요? 지금 여기에서 현재를 못 만나고 항상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상담이나 코칭 현장에서 여러분들 많이 겪잖아요. 그 내담자나 그 대상들이 주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과거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과거에 네가 옛날에 이랬고 그 사람이 옛날에 이랬고 그때 내가 어쨌고 계속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만나지 못한다. 그래서 상담사는 바로 이러한 내담자에게 무엇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현재 상황에 대한 알아차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도와줘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내담자가 자신이 그동안 믿어왔던 것, 자신이 그동안 그렇다라고 가졌던 신념들, 이러한 전제들이 잘못된 것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기를 고통스럽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그 심리적인 고통을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줄 수도 없는데도 그 고통을 겪고 있죠. 그 고통을 준 사람은 누군가?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를 고통스럽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통찰과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체험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